영업비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접근을 제한하고 이건 비밀이다 라고 표시를 딱 해두는 거죠.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긴가민가 하다면 요즘 이직이나 창업이 많아지면서 영업비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퇴사한 엔지니어가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쟁회사를 차린 경우, 아니면 영업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고객 리스트, 거래처를 통째로 가져간 경우, 또 R&D 직원이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만들었던 자료들을 전부 들고 퇴사해서 경쟁 회사로 입사한 경우 등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전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나간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돼야 한다는 건데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비공지성입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정보를 아무나 신문, 잡지, 서적, 인터넷 같은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이미 충분히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안에서는 비밀로 관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옛날에 어떤 논문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라든지 이렇다고 하면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쓰면 제품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든지 고객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쟁상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는지도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밀 관리성입니다.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건데요. 이 비밀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하고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들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이런 사실들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법이 제정이 됐을 때는 영업비밀을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관리를 했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요건으로 들어가 있었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비밀로 관리된 이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건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관리를 소홀하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물리적, 기술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보안이에요. 비밀에 대한 접근 제한을 걸어두고 보안 시스템을 확실히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 극비, 대외비, 일반 이런 식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등급을 나누어 차등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대놓고 이건 비밀이다 라고 표시를 딱 해두는 거죠. 직원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또 암호화 조치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사내 전산망에서 작성된 자료는 바로 암호를 걸어두고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는 거죠. 외부에서 쓰려면 승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자료를 아무나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인적, 법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 때문에 정보가 새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서약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입사할 때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정보 보안 서약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재직 중에라도 새로운 프로젝트, 중요한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나 하는 등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퇴직할 때는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경쟁업체 취업 제한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놓고 퇴직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모두 꼭 반환하거나 삭제했는지 요청을 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거래처나 협력업체 같은 제3자와의 계약이에요. 공급 계약일 수도 있고 제조 계약일 수도 있고 이때도 우리 회사의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 계약 NDA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NDA 자체가 거래 관련 당사자가 민감한 자료를 다루고 있고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조직적 관리 조치입니다. 이건 회사 차원의 시스템인데요. 일명 영업비밀 관리 규정을 만들고 문서로 명시하는 겁니다. 관리 책임자도 지정하시고요. 예를 들면 연구소장 같은 분을 총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그 기술상의 정보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 직원들한테도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교육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비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과 감시를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조치들을 모든 기업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기업 규모에 따라 권장되는 최소한의 영업비밀 관리 조치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 이하의 작은 규모 기업들의 경우는 직원에게 최소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아두시고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 접근 제한 조치, 문서에 비밀, 대외비 이런 표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꼭 해두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중견기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요도에 따라서 문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직급과 업무에 따라 접근 권한의 차등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영업비밀 관리 교육, 점검도 하셔야 되고요. 특히 퇴사 시의 자료 반환 절차도 강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기업이나 첨단 기술 기업은 더 철저히 해야겠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운영하시면 좋고요. 정확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도 생체 인식이나 이중 인증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인 보안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영업비밀 관리 체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매뉴얼까지 구축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정보 유형은 되게 다양해요. 기술상의 정보로서 제조 기술, 설계 도면, 기계의 구체적인 사양, 하다못해 연구 개발 일지나 실험 데이터, 실험 결과 자료, 신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될 수 있고요. 영업상의 정보, 경영상의 정보로서 고객 명단이나 고객들의 개별적인 거래 조건, 고객의 특성, 선호도에 관한 정보,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자료, 사업 계획서, 마케팅 전략, 투자 계획, 영업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긴가민가 하다면 우리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유형에 크게 구애받지는 마시고 보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업비밀 관리라는 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좀 귀찮고 비용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걸 꼭 해야 하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유출되면요, 이건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회사 경쟁력은 무너지고 금전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그 와중에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물론 침해자 처벌도 못합니다. 결국 영업비밀 관리는 기업의 생존 문제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관리 체계를 갖추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플리 신변이었습니다.